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2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경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말을 할 때 국민들이 알아먹도록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입을 닫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암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사과한다면서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이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헷갈립니다. 이 말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사단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얼마 전 제가 우리 당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들 분들과 의원님들의 중심을 배우고 따르겠다면서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며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사과인지 이해가 갑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당 기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비대위원은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이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비판을 지금 사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그 하루 앞에 있었던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해가지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문란한 사생활 또는 사치가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은 어떤 혁명적 사태가 빚어질지 모른다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자극해가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아주 폭탄적인 통보를 어제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도화선이 된 김경률 이 위원은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취소하고 그걸 사과를 해야죠. 우선 그 순엉터리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악녀였던 적도 없고 무슨 사생활이 문란했던 적도 없어요. 그것은 그때 혁명 당시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선동하고 혁명 재판에 걸어서 처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중에 차분하게 그 사실관계를 검증해 보면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비난받을 만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설로 떠도는 걸 가지고 이 김경률 위원이 그런 감정적 발언을 했다가 이게 윤석열 부부의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조선닷컴 댓글을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김건희가 마리 앙투아네트라면은 윤석열은 루이 16세란 말이냐 하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정치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은 이게 꼭 꼬리를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는 안 해야 됩니다.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외교관과 정치인은 비유를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 비유를 하는 건 뭐 재미삼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거 이것부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소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촛불 시위 뒤풀이 장소에서 갔더니 어느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벌써
대먹지 못한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더구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아주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요한 민생 토론회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되었던 5번째 민생 토론회 일정에 불참했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지금 용산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놓고 벌어진 당정 충돌 여파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감기로 못 나올 수가 있죠. 요새 감기 얼마나 유행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오늘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 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이 일정을 바꿈으로써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외부 공개 토론에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한 위원장은 국회로 출근을 하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 아닙니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는 본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 아니 알겠죠. 한동훈 그 머리 좋은 한동훈 씨가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김경률,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이 어제 오늘 나눈 이 대화의 수준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왜 낮으냐? 소통을 평소에 안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로서의 소통, 피해자를 신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통은 뭐 잘했겠지만은 그 이외에 국민과의 소통, 정치라는 것은 기본이 국민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정확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죠. 가능하면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발언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한동훈, 윤석열, 김경률 이 세 사람의 말을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결국 말의 수준인데 정치인의 말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인데 그것도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국어 교육을 근본적으로 이거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어 교육이 뭡니까? 한국어를 아름답게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왜 최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특히 김경률 씨는 마리 앙트와네트를 악녀화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써먹은 그런 야비한 어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라서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